안녕하세요. 강사로 살면서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나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던 사람하고 헤어졌어. 그 이유가 뭐야? 그 자식 때문이야. 그 자식이 나한테 공부를 배웠는데 그 자식이 학원을 그만둠으로써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런 것까지도 없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그런 게 가장 아쉽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저에게 이제 퇴원생이 생겼죠. 근데 좀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었고 그분이 예전 학원을 그만두고 저희 학원으로 애를 보낸다고 했을 때도 그 이유가 그런 거였거든요. 그 전 학원도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이 애들한테 신경을 못 쓴다. 그거에 불만사항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게 이유라면 저한테 오지 마십시오. 왜냐면 저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보류했다가 이제 뭐 오겠다고 해서 뭐 그러면 뭐 오셔라 와라 해가지고 이제 애를 받은 케이스인데, 아무튼 애가 굉장히 그 학습력이 좀 낮은 그런 아이인 거죠. 그런데 그 학습력이 낮아도 뭐 그 수준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그거는 별로 그렇게 큰 상관이 없었죠. 그리고 그 어머니도 지속적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가족여행 이런 걸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씩 이렇게 빠져도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얘가 원하지 않으면 숙제를 내주지 마세요. 얘가 빠져도 보충은 안 받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프리한 그런 면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나갔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이제 생겼냐면, 이게 일주일에 5번 오는 건데 일주일에 한두 번을 오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 아이의 성적은 늘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늘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분한테 그 문자 메시지를 이제 받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공부도 못하고 이해력도 너무 딸리고 학원도 너무 뜨문뜨문 오고 이런 게 다 맞긴 한데, 우리 딸이 선생님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으로 인해서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카톡을 날리시고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대고 뭐라 하냐면, 집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줄 넣고 이제 뭐 끝났어요. 그 아이는 이제 학원을 끄는 거고, 모르기는 몰라도 그 엄마분과 저와의 관계도 이제 더 이상 뭐 이어지지 않는, 끝나는 그런 관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하냐면 즐겁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학원을 찾아볼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 중학교 1학년이 즐겁게 학원을 다닐 만한 그런 곳이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이게 즐겁게, 그러니까 오늘 한번 묵상을 해본 거예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게 즐겁게 다닌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거는 초등도 되기 전 유아에게 적합한 그런 교수법입니다. 영어를 처음 시작할 때 하는 아이들에게 즐겁게 놀이식으로 그렇게 다니는 게 영어의 첫 걸음이죠. 그때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중학생이 된 지금에도 즐겁게 다니는 것,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은 학교 공부는 그냥 때려치고 그냥 학교 공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해도 된다는 의미가 밑에 내포되어 있는 거겠죠. 학교 공부와는 상관없이 그냥 얘는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학원에
상처를 받으시는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상처를 받았어요 라는 말은 이제 학생들만 쓰는 말이죠. 선생님들이 내가 학생으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아니면 내가 학부모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런 말은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많이 쓰여요? 학원 다니는 아이가 학원 선생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런 말을 쓴다는 거죠. 그렇지만 상처를 안 받고 상처를 안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를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상처 투성이로 살아갑니다. 중요한 거는 상처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처를 받아도 그거는 그냥 부상이 아니라 그냥 상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극복을 하고 자연치유가 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누가 상처 한 번 안 주고 상처 한 번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같은 목사님 말을,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을 듣고 발끈해가지고 뭐 교회고 뭐고 때려치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같은 내용의 설교를 들었는데도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뭐 삶에 적용을 하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같은 말을 듣고도. 저도 그래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내가 그 애한테 상처를 줬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좀 기억이 나는데, 그때 같이 앉아있던 애들이 한 10명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 애를 중심으로.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그런 분위기의 애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간 좀 따끔한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10명이 그 말을 듣고도 9명은 그대로 있는데, 1명은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학원을 이제 그만둔다는 말을 했을 때, 우리는 과연 그러면 그 엄마나 아니면 이 학생이나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상처를 준 적이 없을까요? 아니면 상처를 받은 적이 없을까요? 과연 그런 상태로 학교를 다니는데 선생님으로부터, 아니면 같은 동급생으로부터, 아니면 세상을 살면서 이 학생은 저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절대 받지 않고 살았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꼭 이제 학원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엄마들은 그런다는 거죠. 선생님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말이 되는 것 같다고 본인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It makes sense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선생이 학생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아니면 선생이 학부모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라고 말을 하는 건 It doesn't make sense 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도 좀 거세도 저는 좀 그 반대 입장을 갖고 있고, 상처는 상처일 뿐입니다. 상처가 부상이 아니잖아요. 상처가 그냥 고질병이라든가 불치병이 아니잖아요. 상처는 그냥 상처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연치유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그 자연치유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과연 자기 안에 있는 컴플렉스, 공부 못하는 컴플렉스, 뭐 이런 그것과 관련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컴플렉스에 의해서 본인이 찔렸을 때 그것을 과연 외부 요인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20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강 공원에서 이제 놀면서, 그때 뭐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 줄을 섰나, 아무튼 뭔가를 맛있는 걸 사 먹으려고 친구들하고 이제 줄을 쓴 적이 있는데,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뒤에서 어떤 남자들이 나가요년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놀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도 전혀 그게 나와 내 친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는 절대로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 당시 저는 나가요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남자들은 우리 뒤쪽에 있는 남자였었는데, 우리보다 한참 앞쪽에 있는 어떤 정말 여자 서너 명 뭐 4-5명의 여자들이 정말 발끈하면서 그 남자들한테 뭐라고, 뭐 나가요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주 대판 싸움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무도
그 여자들이 나가요인지를 모를 때 어떤 남자들이 나가요년들이 오늘은 무리를 지어서 왔구나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듣고 아무도 발끈하지 않았는데 진짜 나가요 언니들이 정말 발끈하고 그 남자들하고 대판 싸우고 뭐 경찰까지 오는 이런 대소동이 벌어졌을 때 그때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와, 이게 컴플렉스라는 게 진짜 대단한 거구나. 진짜 대단한 거구나. 아무도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려고 한 것도 아니었었는데 본인들을 인식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컴플렉스에 의해서 본인이 찔렸을 때 이것은 과연 그 얘기를 한 그 사람들의 잘못인가 아니면 본인의 잘못인가. 그때서부터 컴플렉스란 저런 거구나. 사람이 안에 컴플렉스를 갖고 산다면 저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정말 제가 술을 못 마시거든요. 근데 남편을 꼬셔가지고 여보 우리 한번 둘이 맥주 한 잔 한번 먹어볼까? 나 진짜 오늘 너무 괴로워 이러면서 둘이 맥주를 마셨는데 결국은 하나를 다 못 마셨어.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거 아세요? 술을 잘 마시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잠이 오잖아요. 그래서 잠을 자려고 술을 마시는데 우리처럼 술을 진짜 몸에 안 받고 술을 정말 못 마시는 사람들은요. 술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술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잠을 못 잡니다. 예, 화장실만 들락달락 거리고 그 술 기운이 정말 다 빠질 때까지는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어제는 정말 이것은 그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으로 아무튼 별로 안 좋은데 더 안 좋은 이런 쪽으로 간 거죠. 저는 왜 술을 마셨을까요? 20 몇 년 만에 그 처음 술을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술 마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신입생 뭐 환영회 뭐 이러면서. 근데 그때 술을 마셨는데 그때 제가 술을 조금 먹고 완전히 그 깨달았죠. 아, 술은 정말 나한테 안 맞는 거구나. 술을 정말 조금 마셨는데 막 토하고 뭐 별짓을 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깨달았죠. 아, 나는 술이 안 맞는 체질이구나. 그리고 이제 살았는데 이제 어제 좀 마음이 괴롭고 하다 보니까 남편을 꼬셔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술 한 잔만 사올래? 이러면서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음주 방송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뭔가 아이가 탈회를 할 때는 정말 괴롭죠. 그렇지만 그걸 좀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다른 학생들은 그러면 상처를 안 받아서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줬다고 생각은 안 했지만 자기 자신의 컴플렉스에 의해서 그것이 찔려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상처를 안 받고는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학원에 다니면서 상처를 안 받고 싶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다니는 학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냥 유튜브 방송을 보시던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그냥 이렇게 인터랙션이 아니라 상호작용이 있는 게 아니라 원웨이로만 수업을 해주는 그런 수업밖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과연 상처를 안 받는 상처를 안 주는 학원이 과연 그러면 본인에게 맞는 학원일까요? 아니면 즐겁게 다닐 수 있는 학원. 글쎄요, 즐겁게 다닌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과연 중학생을 가르치는 학원을 즐겁게 다닐 수가 있을까요? 즐겁게 다닐 수 있는 학원이 있고 학생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학생은 어떤 학원이냐면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죠. 그런 학생은 굉장히 즐기면서 하는 그런 게 되려면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어야 한다는 게 밑에 기본으로 깔려요. 예전에 생각을 해봅시다. 아주 잘하는 애가 있었는데 얘를 딕테이션을 시키는데 뭐 유명한 뭐 연설가 그런 걸 뽑아가지고 스크립트를 이제 블랭크를 fill in the blank 이제 하게 이제 시켰거든요. 근데 걔가 너무나 즐거워하더라고요. 예.
이거 들으면서 딕테이션 하니까 너무나 즐겁다고 뭐 이렇게 즐긴다는 건 어느 정도 잘하는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밑바닥에서 처음 시작하는 애들은 즐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임을 즐긴다, 뭘 즐긴다라고 했을 때 즐길 수 있는 경지가 되려면 굉장히 잘하는 경지에 있어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경지에서는 정말 열심히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지 그걸 즐길 수 있다. 어떻게 즐길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중학생을 가르치는 학원은 없습니다. 만약에 유아 한 5, 6세 정도의 애들이 다니는 영어 유치원 이것 정도는 즐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한창 나아가야 되는 정말 자기 학년의 것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학생에게 그런 학생을 학원에 넣으면서 얘가 영어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it doesn't make sense.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말씀하시는 분은 그냥 말했겠지만 파고들면 이거는 앞뒤가 절대로 맞을 수 없는 말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각을 영어 교육에 있어서 아니면 다른 교육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제 영상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상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